성대 수리논술 문과 높은 2등급 정도가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 논술이 지금 수원수투만 나오고 수원수투 문제도 바탕을 되게 복잡하게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을 보면 이 상황은 되게 익숙한 상황인데 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스타일이긴 해요. 가끔씩 이제 완전 옛날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는 친구랑 모르는 친구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게 뭔 소린지는 모르겠다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나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알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수학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겠는데 풀라고 하면 대충 답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 너무 오래됐나요? 수학에서? 학생들은 그게 꽤 많을 거예요.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한 것도 많으니까. 보통 외워서 풀었죠. 그쵸. 학력고사 시대니까. 그리고 지금 수능도 사실 수학은 암기 시험이나 다름없는 시험인데 지금은 물론 풀이 능력을 추가한 암기 시험인데 어쨌든 그래서 뭔지는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알겠어. 직관적으로. 근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실제 풀이를 이어나가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약간 원론적인 해석 요거를 그 다음에 굉장히 길고 끈질긴 풀이 요거를 성대가 최근에 약간 경향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적분이나 확통기와 같은 새로운 단원의 지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적분 깊이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길고 체계적으로 막 분류해서 풀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라 인문계열에서 그냥 확통 선택자라고 보는 거죠. 2등급인데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고 있다. 그럼 수학 실력은 수원수2 부분만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전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맥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요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수학이 1등급인 확통을 선택해서 1등급인 학생이 몇 프로죠? 전체에서? 그렇게 많진 않죠? 1%. 그럼 2등급이면요? 2등급도 그렇게 많진 않죠? 5%. 그러면 문과에서 수학 2등급이다 그러면 수학 천재력에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을 근데 지금 이게 그 점수가 분류가 되는 방식이 사실은 그 같은 시험을 본 친구들의 공통 과목 그 점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져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조절하면서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 뭐 미적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미적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적분 안 나오니까요, 성대가. 그럼 수원수2잖아. 수원수도만 나와요. 그럼 근데 할수 있죠. 충분히.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예요. 수능을 잘 보는 것과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별개의 영역이다. 물론 별개의 영역이지만 사실은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 답안지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요즘 이제 수리 논술 답안지가 잘 돼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으면 몇 점 그런 것까지 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그걸 수리 논술을 보면 풀이 과정을 어떻게 다 써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보여주니까 그 패턴대로 연습하면 나 수학 2등급인 학생들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야 수능 성적이 되니까 이것도 될 거 아니야 이러면 학생들이 오히려 부담 가져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잘 푸는데 이거 딱 풀라고 하면은 답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이제 논술 수업을 했어요. 연대 논술. 제가 막 가서 설명을 했어요. 막 어느 논술 파트. 근데 나 풀었니 맞췄니 했을 때 손 드는 애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멍청하냐 독해력이 없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게 패턴 연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패턴 연습. 특히 그래서 오늘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좀 약도 주고 병도 줬는데 일단 병은 어떻게 줬냐면 얘는 기초가 없어. 기초 공부부터 해야 돼. 이걸 모르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병을 줬지만 약을 준 건 뭐냐면 사례로 이야기해 줬는데 아주 한 10년 전쯤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인지 뭐 그런 비슷한 연구기관에서 내가 그 기억을 까먹었는데 아주 이제 국가에서 유명한 그런 연구기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2명인가 1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막 100대 1, 200대 1 왔을 거 아니에요. 많겠죠. 와가지고 시험 치는데 거기 뭐 석사들 뭐 무부장창 왔을 거 아니에요. 박사인 사람들도 왔을 거고. 근데 한 명이 딱 됐어요. 그 사람 학사예요. 석사도 아니고 학사가 딱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논술 강사예요. 음. 근데 논술 문제가 그게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연세대 기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 차용을 했구나. 어, 네. 그거 나왔는데 그게 뭐 노동 생산성 이야기하면서 그 뭐 네가 뭐 한다면 그 이게 이 설계 과정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였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벽돌 움직이고 해서 효용성 내는 문제였어요. 그걸 석사든 박사든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고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공자들 관련 경영학 전공자들은 알 법도 하죠, 사실. 네, 뭐 경영학 문제였으니까 그게. 그런데 논술 강사들은 딱 보면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또 기억하는 친구. 그 장수생 역시 장수생. 이거 기브레스 문제. 이게 장수생 아니고 강사야 이거 보니까 강사.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계속 많이 했는데. 이게 강사입니다. 이 정도 이거 아는 얘기면 강사입니다. 어쨌든 어. 이 문제는 뭐 그쵸. 이거 뭐 어쩌라고 계산하라고 아니면 뭐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런 맞아요. 건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린 강사들끼리 알잖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다가 걔가 어디로 갔대? 걔 이제 논술 강사 때려치고 어디 취업했대. 어떻게 취업했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되게 배꼽 잡고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였네. 네. 걔가 못 풀면 걔 이상한 논술 강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 아까 우리가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걸 논술 답안에 얼만큼 적절하게 녹여내느냐 이건 또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이제 석박사들이면 독해력도 되고 글 쓰는 능력도 있고 분석력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야 수학이 1, 2등급이다. 수학이 2등급이다. 그러면 그 답안지 쓰는 법만 해도 될 거다. 해봐라.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수리 논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수리 논술 너무 무시했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능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수능에 절여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수능 문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어. 그래서 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했어?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냥 설명해봐 수식으로 설명해봐. 뭘 수식으로 설명해? 원래 그런 건데. 뭐 시대 이제 서바이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애들은 논술 보면 그냥 점수 팍팍 깎이는 거예요. 그냥. 답은 맞췄어. 근데 그 답이 나오는 과정에 논리성이 아무것도 없어. 수식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답을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대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바탕이 쉬운 문제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이 문제 풀이가 좀 길고 끈기 있게 풀면 된다. 그러면은 자연계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2등급 이상이 나오는 친구들이 그걸 보면 어렵겠나요? 안 어려워요. 이제 그 친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채점자한테 어필해야 돼요. 나한테 점수 써주세요. 내가 더 잘 썼죠. 이거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그게 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식과 그 수학적 논리에 의한 구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수능만 계속 파던 친구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키면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래 풀이가 그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암기 위주로 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수학이 내가 됐고 다른 과목을 좀 더 깊이 할게. 여기도 뭐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수학 공부를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나오지만 논술 답안에 적절하게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국어 1등급하고 수능 1등급하고 국어 5등급이 있어요. 논술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논술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한양대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양대에서 이제 입시 전문가들만 모아놓고 자료를 딱 깐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깠냐면 자연계에서 수리 논술 합격하는 애들의 수능 점수를 보여주면서 연동되지 않냐? 막 이렇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수리 논술 붙는다. 이렇게 연동된다. 그래서 이 선발의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인문계 자료를 딱 보여줬는데 안 맞아. 국어랑 안 맞아. 그래서 국어 수능이랑 안 맞아. 질문한 사람이 예리하게 질문한 거야. 이거 국어 등급이랑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 인문계는 그럴 수 있다. 사탐인데요?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사탐이죠. 사탐 문제라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이래요. 국어 1등급도 논술을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죠. 국어 5등급도 논술을 어려워해요. 다 같이 어렵죠. 이제 합격하는 애들 중에 국어 5등급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대든 성균관대든 합격해요. 걔네들은 죽 짜고 그 덤빈 케이스고요. 국어 1등급인데 못 붙는 경우도 있어요. 죽 짜고 안 덤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르쳐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건 누구냐면 국어 1등급인 학생들을 논술로 가르쳤을 때 수업안 좀 체계적으로 따라온다면
한 2달 정도 되니까 확 올라. 흡수가 빠르죠. 확실히.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수학 잘하면 수리 논술을 금방 확 흡수할 그쵸. 것이다. 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건데 그냥 가도 되겠다 싶으면 안 돼요. 이제- 수원 수트니까 이제- 그냥 가는 건 된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 다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심할 게 있고 생각할 게 있다 그 아, 얘기입니다.